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9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조선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이게 오늘 보고서를 되게 좀 약간 심각한 내용을 하려고 하니까 제 목소리가 너무 신나는 것도 이상하고 여러모로 이상하네요. 그러게요. 근데 아무튼 간에 오늘 좀 약간 우리가 좀 슬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려고 하고요. 그 전에 미디어 오늘에 있는 그 보도 하나 미디어 스크랩으로 보겠습니다. 이정현 의원 있죠.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네 지금은. 이분이 그 세월호 참사 때 KBS 보도에 그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50부에서 했다는데 이 의원과 보도국장의 관계 및 대화 내용을 보면 보도 내용에 단순 항의하거나 오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해경 관련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하거나 내용을 수정해달라는 요구는 방송 편성 간섭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1심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네. 다만 이건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다만이 왜 들어가죠, 여기? 그러니까 통화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참작되고 이 의원의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는데 2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만 나온 거죠. 이게 말이 유죄지 벌금 1,000만 원만 내면 되는 그럼 앞으로 청와대에서 막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VIP가 이거 봤다. 내려라 바꿔라 뭐 12시 뉴스에선 빼라 뭐 이런 거 해도 벌금 1,000만 원이면 되나요? 의원직도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네. 헐. 저런 정도까지 화면 비춰가면서 KBS가 저렇게 보도하면 전부 다 해경 재생기들이 잘못하고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들 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야. 그렇게 과장해가지고 말이야. 거기다 대고 갖다 그렇게 밟아놓고 말이야. 무슨 과장을 해, 과장을 하긴요. 과장이 뭡니까? 거기서 어떻게 앉아서 뛰어내려라 말해라. 그거 잘못해갖고 이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보고 좀 한 번만 도와주시오, 장님. 나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시오. 좀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한다면은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아이고. 그렇게는 안 되고 지금 우리 그래서 조직이란 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아무튼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지금 내가 계속 얘기하는 이런 이상한 전화를 그렇게 징징거리는 전화를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그 방송 편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송법 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째가 됐지만 처벌 사례가 없었던 것에 경종을 울리면서 언론 보도 독립에 중요한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2심 재판부가 감형을 아무튼 했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방송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또 이렇게 보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거든요.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어기면 벌금 100만 원이 나와도 의원직을 잃지만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이번에 이 1,000만 원만 벌금형만 나왔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심에서는 이 이정현 의원한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서 그 당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2심에 갔더니 지금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대법원에 가서 다시 다퉈봐야겠습니다. 점점 감형되는 거 아니지? 그럴 순 없지. 아니.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아무튼 KBS에서는요. 이 의원은 홍보수석의 정당한 직무 집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심 재판부는 기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이 의원의 전화가 단순 보도 내용의 항의가 아니고 보도 내용을 수정해달라는 취지로 방송 편성 간섭이었다고 봤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홍보수석이라도 방송법상 금지된 행위까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라고 이렇게 KBS에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거는 좀 굉장히 아쉬운
그런 판결이긴 합니다. 참 이건 약간 정치적인 판결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유죄는 인정하되 이 의원은 살려주는 그런 식의 판결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더 어떤 경종을 울리는 게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알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요. 이 기사의 댓글에 이정현이란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요상한 법과 판례기 덕분에 겨우 점점점 이렇게 써놨는데 이 말이 딱 정답이네. 판례기. 판례기. 판사라고 해서 판례기 덕분에 점점점. 하여간 참 봐주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그죠? 어떻게 해서든 봐주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앞으로 이 정부에서도 전화 걸어가지고 이거 빼라, 뭐 하지 마라, 나중에 해달라 이렇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국회의원은 유지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1,000만 원 내면. 그렇죠. 1,000만 원 낸다고 그것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또 판례기가 한번 나와주셔야지 되겠지요. 아무튼 이런 일이 없어야지 되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여기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그 방송법을 위반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단 한 번도 이것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그리고 재판까지 간 일이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대로 된 재판을 해보는 첫 일인데 이왕이면 1심을 유지하는 그 판결이 나왔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이것도 김시곤 당시 국장이 녹음을 한 거잖아요. 네네. 녹음을 해서 뉴스타파 그걸 보도를 하고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사실 이때까지 못하죠. 그래서 이때까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녹음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예, 이 이야기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자꾸 인터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 자체도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이제 많은 분들한테 드렸고요. 이 기사 자체를 이제 그만 쓰자라는 말도 했어요. 그게 이제 그 설리 씨를 잇자는 것이 아니고요. 추모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분을 소비하는 식의 이런 식의 기사를 이제 하지 말자라는 건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설리 관련된 모니터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난 14일에 돌아가셨죠. 저희가 논평과 보고서를 통해서 고인의 죽음을 기사로 파는 언론의 행태를 계속 지적을 했는데요. 이런 행태를 지적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민원연 스스로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설리 씨가 살아있을 때 고인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보고서를 내지 못했던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이번에 모니터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보고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랬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보고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시민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악플을 다는 분은 아니라는 걸 저도 알지만은 어찌됐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왕따시키거나 괴롭힐 때 이거 하지 말자라고 말하지 않으면 동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도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동조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요. 이 악플 이렇게 달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이 악플이 너무 많으니 진짜 댓글창을 닫자라는 제안조차 우리가 하지 못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이번 보고서를 기획을 했어요. 시작해 볼게요. 민원연 신문방송 모니터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특집. 네. 자, 무슨 취지로 그런 제목을 썼습니까? 네. 이 제목은 에피톤 프로젝트의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라는 이 노래 제목에서 따왔는데요. 네.
네, 노래 가사는 그냥 이별한 연인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다. 그 사람이 얼마나 뭐 여리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떠나보내서 참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아프다라고 말하는 그 가사인데요. 네, 뭔가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설리 씨와 관련해서는 뭔가 항상 늘 책임 같은 게 마음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 보고서를 통해서 좀 그런 걸 좀 떨어낼 수는 있었는데 어쨌든 저도 약간 좀 나쁜 보도들이 올라오면은 막 댓글을 달고 거기서 하지 마라 이렇게 쓰지 마라 이렇게 하고 화나요 같은 것도 누르고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항의 같은 걸 표시를 했었는데 약간 거기서 그쳤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떠나고 나서 좀 이번에 카카오가 이제 그 댓글 창도 폐지한다고 하고 했는데, 그 뒤에 뭐 어떤 걸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 항상 뭔가 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모니터를 해봤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요, 돌아가시기 전 6개월치의 언론 보도를 모니터 해보자라는 생각이었어요. 6개월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뭐 정한되면 한 달치라도 아니면 뭐 논란이 되는 기간만이라도 그런 생각이었고, 근데 요즘 이제 네이버의 그 기사량이 좀 약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통으로 검색해서 몇 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정확성을 기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방법을 바꿨습니다. 자, 모니터 방법에 대해서 일단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최진리 씨가 돌아가시기 전인 10월 13일부터 이전 6개월, 그러니까 4월 13일부터 10월 13일 이렇게 이제 기사 보도량을 봤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봤던 거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그 뉴스 검색 분석 서비스인 비카인즈를 이용했고, 근데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 매체들이 또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외에 일부 방송사나 스포츠 연예 매체들은 포털을 이제 같은 기간 이제 설리를 키워드로 이제 넣어서 이제 보도량을 이제 모니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신문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은 일간지 5개, 경제지 2개를 보고 있는데 좀 더 넓혀서 일간지는 10대 일간지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10개인데 일간지 10개, 그리고 경제지는 7개, 방송사는 9개, 연예 스포츠 매체는 포털이랑 이제 제휴가 되어 있는지나 인링크 되어 있는지나 인기도 같은 거를 제가 또 따로 뽑아서 한 17개 매체를 봤어요. 아이고, 많이 보셨네. 네. 약간 책임감을 떨쳐내보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애초에 이걸 하려고 했던 목적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은 인사이트나 위키트리 그리고 스포츠 면에서만 했어. 스포츠 그 매체 있잖아요. 요즘 온라인 스포츠 매체, 연예 매체에서만 했을 거야. 그런 거는 주요 매체들, 그러니까 이 10대 일간지, 그다음에 방송사 이런 데선 했을 리가 없어. 경제직, 고상한 경제직께서 했을 리가 없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 그 보도의 책임은 오로지 그 우리가 말하는 약간 B급 매체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그런 유사 매체에서만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전체를 다 한번 모니터 해보자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렇게 봤더니 실제로 생각보다 종합일간지에서 많이 했더라라는 것이죠. 자, 모니터 결과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10개 일간지 중에서 6개월간 최진리 씨 기사를 가장 많이 쓴 곳이 한국일보로 이게 86건인데요. 이렇게 하면 약간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연예 스포츠 매체들은 기본적으로 보도량이 많긴 많아요. 근데 많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적은 매체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 적은 매체들이 뭐 스포츠 월드가 35건, 이 뉴스 24가 64건 등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매체, 지금 이 두 매체가 연예 스포츠 매체인데
한국일보보다 적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일보가 일부 연예 스포츠 매체보다 설리 씨와 관련된 보도를 더 많이 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모니터를 하면서 하나하나 막 논란이냐 아니냐로 가르기는 좀 힘들어서 그렇게는 못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봤을 때 설리 씨나 사실 연예인과 관련된 기사는 대부분 논란을 소비하는 식으로 기사가 쓰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이 사람이 어디 행사장에 갔다 이런 사진 같은 것들도 사실 이 사람의 어떤 행보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좀 뭐 예쁜 사진 이런 걸로 되게 그냥 소비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 사람이 어느 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떤 발언을 했다 충격 뭐 이렇게 소비되거나 이래서 사실 그렇게 나누는 게 의미가 없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대부분 그냥 소비하는 식의 기사였는데 네, 한국일보가 86건으로 많았고 그 뒤를 서울신문과 세계일보가 72건을 써서 이 세 매체 모두 일부 연예 스포츠 매체보다 더 많이 썼어요. 설리 씨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온라인 부서가 활발한 매체인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은 이게 신문 기사, 지면 기사에 이렇게 많이 쓴 건 아니거든요. 지면하고 온라인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카운팅을 했는데 그랬을 때 지금 한국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가 온라인 부서에서 이런 어떤 연예에 관련된 뉴스를 그러니까 어뷰징이 잘 될 만한 그런 아이템을 빨리 캐치해서 그렇죠. 막 올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향신문이나 문화일보 한겨레에서는 매우 적어요. 그 보도량 자체도. 네. 그런데 이 보도를 또 살펴봤거든요. 네. 살펴볼 때 뭐 논란이 됐다고 다룬 기사는 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음반을 냈다거나 뭐 콘서트를 연다거나 이런 류의 기사였을 뿐 그렇게 논란거리로 소비하지 않았다. 이 세 매체는. 그러니까 문화일보는 좀 특이하죠. 문화일보. 우리가 보통 굉장히 그동안 문제가 많은 매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문화일보가 제가 보기엔 온라인을 열심히 안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좀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7개 경제지 중에서는 매일경제와 한국경제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냈는데 매일경제가 149건. 그럼 지금 이게 제일 적었던 그 연예 스포츠 매체에 한 5배 정도를 쓴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경제가 144건. 이래서 이제 일간지인 그 한국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와 비교해서도 보도량이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연예계 소식을 팔아가지고 경제 보도를 내고 있는 경제하고 연결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네 회사의 경제를 위해서 지금 연예계 소식을 계속 팔아먹고 있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경제지가 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매일 연예 한국 연예로 바꾸시지. 왜 이름을 경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이야. 그러니까 안 어울리게. 10개 일간지 평균이 30.2건이었는데 7개 경제지 평균이 70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지들이 심하네. 온라인 뉴스를 정말 많이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었고. 아니 아까 선 씨가 말한 것처럼 뭐 소비하는 기사라고 하는데 사실 쓰잘데기 없는 기사잖아요. 네네네. 뭐 SNS에 뭐 사진 올리면은 뭐 파격 뭐 노출 이러면서 뭐 사진 올린다거나 그런 거거든요. 쓰잘데기 없는 거를 경제지가 많이 했네요. 네네 많이 하고 있고. 근데 방송사의 경우에는 MBN 과 YTN이 많았고 MBN이 74건, YTN이 32건의 기사를 냈는데 YTN? 네, 이제 그 뭐 YTN의 이제 연예 부서의 기사가 이제 그 안에 포함되면서 그렇게 됐는데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YTN 뭐라고 해야 되지? 성골 YTN이라고 해야 되나? 성골? 그러니까 YTN 딱 그 보도 그 부서가 아니라 연예 매체에서 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다른 방송사나 다른 신문사랑 비교를 해봐도 이제 많다는 거죠. 다른 방송사에서도 연예 부서나 연예 매체, 자사의 연예 매체 같은 것들에서 설리 씨와 관련된 보도를 막 했는데 그걸 다 포함시켜도 어차피 YTN과 MBN이 많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통신사의 경우 뉴스원이 100건을 보도해서 많았고 네, 뉴시스가 11건, 연합뉴스가 6건 해서 이제 평범했는데 뉴스원이 엄청 특이했어요. 그리고 위키트리, 유사언론이라고 불리는 위키트리와 인사이트는 각각 56건, 24건 이렇게 해서 이들보다도 아까 말했던 경제지 일간지가 더 많았다. 더 많이 보도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지. 네. 그게 거의 다 온라인에서 일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네네네. 그렇죠. 이게 다 온라인 보도예요. 네, 지면에서 사실 잘 짤데기 없는 거는 지면에 또 안 싣나 보네요. 네, 잘 안 싣죠. 네. 자, 그래서 아무튼 보도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전체 보도량으로 했을 때는 별로 뭐 많거나 적거나 무슨 의미가 있어 싶을 것 같아서요. 이제 그 설리 씨 관련해서 노출 논란 그리고 노브라 논란 이런 식의 보도들을 얼마나 했는지 요거 이렇게 시기별로 봐서 좀 집중적으로 모니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어땠어요? 네. 그 6개월 중에 논란이라고 우리가 이제 뭔가 사람들이 불렀던 시기도 이제 집중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네. 이게 고인과 관련된 그 사망 기사가 나왔을 때 막 구설수에 올랐던 사진을 썼다고 하면서 저희가 한번 비판을 했었는데 네. 그때 그 사진이 이때 사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난달 28일에 이제 고인이 SNS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뭐 약간 노출된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론사들이 이걸 그 다음 날부터 기사를 엄청 막 쏟아냈었거든요. 그런데 연예 스포츠 매체 자체에 이제 그 모니터 대상 매체가 많아가지고 네. 저희가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경제지 7개에서 23건을 냈고 연예 스포츠 매체 17개에서 53건의 기사를 냈는데 네. 이걸 평균을 내보면 네. 경제지가 그러니까 한 매체당 3.29건, 연예 스포츠 매체가 한 매체당 3.12건을 보도해서 경제지가 더 많이 했네요. 네, 경제지가 더 많이 했습니다. 경제지? 네, 지금 네. 그러니까 뭐 일간지나 아니면 유사 언론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은 수준이었고요. 또 지난 4월에는 그러니까 그 고인이 자신의 SNS에 또 사진을 올렸는데 이걸 보고 또 뭐 네티즌들과 언론들이 노브라 사진이라면서 막 구설수에 올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연예 스포츠 매체가 평균적으로 한 매체당 0.53건을 보도했는데 이때는 일간지가 0.3건을 보도해가지고 연예 스포츠 매체에 비해선 덜했지만 일간지의 보도량도 충분히 많았다. 이 당시에. 그렇네. 그러니까 뭔가 논란이 됐다고 하면은 다 여기저기서 띄운다 이거죠. 연예 스포츠 매체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제가 시기를 3개 정도로 잡아서 꼭 기사를 내는 매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됐다 하면 무조건 기사를 내는 매체. 근데 정말 그 연예 스포츠 매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간지 방송사 경제지 중에서 딱 한 매체가 그러니까 설리가 뭔가 논란이 됐다고 하면 기사를 쓰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서울신문? 네. 서울신문이 지금 아까 말했던 9월 말에 무슨 뭐 노출이 있었다라거나 지난 4월에 뭐 노브라 뭐 논란이 있었다거나 그 외에 한 번 더는 또 뭐 무슨 막 바지 가지고 뭐 논란을 또 일으켰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3기간을 집중 모니터했을 때 이 3번 다 기사를 낸 곳이 서울신문이었고 유일했어요. 나머지는 서울신문도 지금 유난히 온라인을 열심히 하는 신문이잖아요. 네. 이걸로 지금 수입 창출을 이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면 말라고 냅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면에서는 돈을 그러니까 벌죠. 포기하고 온라인에서 이런 가십성 기사만 내면서 지금 돈을 벌어들이는 것 같은데. 근데 서울신문은 약간 국가에서 네네네 준공영 신문 뭐 이런 준공영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런 걸 하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돼요. 서울신문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많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황색 언론 그런 노릇을 하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목소리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서울신문 말고도 뭐 2개 정도는 겹쳐서 뭐 낸 보도들이 있죠. 언론사들이. 네, 그러니까 이 3번의 기간 중에 2번 이상 기사를 낸 곳이 국민일보, 네, 세계일보, 그리고 매일경제, 헤럴드경제, MBN 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한 국민서울, 세계, 매일경제, 헤럴드경제, MBN이 사실은 주요 매체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인터넷 언론이나 연예뉴스, 스포츠뉴스 말고 주요 매체에서 온라인을 활발하게 하면서 연예인을 많이 소비하는 대표적인 매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뭐 통계가 꼭 없어도 딱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쵸. 국민서울, 세계, 매일경제, 헤럴드경제. 경제신문은 생각도 못했네. 그래요? 엄청 많이 해요. 그 이런 야한 사진 이런 것도 뭐 그냥 아무거나 뭔가 뜨면은 그냥 무조건 보도하는 게 이쪽에서 많이 이렇게 충격적이네. 네. 저는 오히려 충격적인 거는 매일경제, 헤럴드경제까지는 알겠는데 MBN은 도대체 뭐냐. 외경으로 한번 했으면 됐지. 뭘 또 그 MBN
MBN까지. 매경 더하기 MBN 진짜 가공할 만한 위력인데. 심지어 그 연예 스포츠 매체 안에도 다 뭐 스포츠 경향, 스포츠 조선이라서 그 일간지 그 계열사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MK 스포츠라고 매경 미디어 이쪽에 계열사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새 매체를 다 합치면은 진짜 수두룩 빽빽하게 엄청 설리라는 사람 하나만 가지고도 매경으로 해먹고 MBN으로 해먹고 NK 스포츠로 해먹고 막 계속 판 거잖아요. 자기네들한테 무슨 진짜 꼴보기 싫어.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양적 분석을 얘기했는데요.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휙휙 봐도 해도 너무했네 하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이게 구설수에 올랐던 3가지 사안들 위주로 봤을 때 아주 심각한 보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례까지도 우리가 원래 이게 양적 분석만 하려고 했었는데 양으로만 하면은 좀 느낌이 안 온다 해서 이제 그 보도 내용의 문제점을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사실 저는 이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눈에 확 걸린 거죠. 해도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거를 그 시민들이 쓰는 그 댓글에서도 가장 많이 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싫으면 옷을 입어라 이런 거죠. 네가 그 말이 싫으면 옷을 갖춰 입어라는 거죠. 그런 주장인데 그리고 네가 그렇게 입었을 때는 나보고 보라고 이렇게 화제가 돼서 글을 쓰라고 하는 것 아니냐. 논란을 네가 자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진짜 많은데요. 반대로 얘기하고 싶은데. 네, 그렇죠. 네가 보지 말고 네가 쓰지 마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댓글이 아닌 기사로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식의 내용이 시선강간이에요. 이 시선강간에 대한 이게 사실 이런 행동을 시선강간이라고 설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시선강간 당하는 게 싫다라는 방송에서? 식으로. 그러니까 개인 SNS 라이브에서.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적인 그런 보도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설리 씨가 지난 4월에 SNS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그건 되게 그러니까 SNS가 다 사적인 공간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죠. 네네. 힘들긴 한데 이게 무슨 방송에서 나와서 한 얘기도 아니고 그냥 팬들이랑 소통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선 강간하는 사람들 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선 강간이라는 게 되게 시선이 비대칭적일 때, 그러니까 시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비대칭적일 때 누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게 뭔가 성폭력에 준하는 것과 같은 정신적인 어떤 폭력을 줄 때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시선 강간이라고 부르고 또 이게 좀 그런 진보적인 이런 용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나쁜 딱지를 딱 붙여가지고 이건 나쁘다고 말할 거야 이런 식의 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시선강간이란 단어가 너무 좀 나간 거 아니냐 강간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이런 그런 뭐 얘기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설리가 이 얘기를 했을 때도 막 뭐 무슨 뭐 시선강간이라는 말을 쓰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그 말을 한 다음에 이제 뭐 노브라 논란 같은 게 터졌었거든요. 그때 나온 언론의 제목을 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연예 스포츠 매체 중에서는 아까 그 매경 MK 스포츠에서 시선 강간 싫다 설리 그럼에도 미착용 셀카 공개. 또 다른 매체 스포츠 서울에서 시선 강간 싫다던 설리 논란 후에도 속옷 미착용 사진 공개. 이 외에도 일간지 중에서 세계일보가 노브라 지적에 시선 강간 싫다던 설리 또 속옷 미착용 근황 공개. 국민일보가 시선 강간이 더 싫다던 설리가 올린 하늘색 크롭티 사진. 이라고 하면서 올렸어요. 경제지 중에서 헤럴드 경제도 시선 강간 싫다던 설리 또 속옷 미착용 사진 공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 제목을 뽑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저는 되게 그러니까 시선 강간 싫다며 그런데 왜 네가 그렇게 노출된 옷을 입어? 아니면은 왜 속옷을 안 입고 나와? 이렇게 지금 질문을
되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상관관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형적으로 어떤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나쁜 고정관념이었던 거잖아요. 네가 옷을 어떻게 입었어? 네가 밤에 늦게 다녔어? 뭐 네가 술을 마셨어? 이런 식으로 했던 그것과 똑같은 마인드인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시선강간 싫어? 그러면 네가 옷 똑바로 입어. 네가 속옷 제대로 챙겨 입어.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리고 왜 당당해? 그렇게 해놓고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계속 이제 꾸짖고 있는 듯한 그런 보도인 거죠. 이 보도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면 되는데 하면서 도리어 그 사람한테 너 왜 싫다고 했는데 너 왜 노브라 사진 올려? 너 왜 그렇게 크롭티 입어?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전형적으로 가해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너가 싫다면서 왜? 그럼 난 그냥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한번 이 사람의 지금 그 인격을 무시하고 있고 두 번째 또 이걸 한 번 더 제목에서 씀으로 인해서 또 소비하면서 이 사람을 또 인격 모독하고 있고 이게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 기사가 좀 나빴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누가 설리에게 시선 강간 단어를 알려줬나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계열지인데요. 일간 스포츠예요. 그런데 이 기자의 아이디를 보면 이 기자는 그러니까 김진석 기자인데요. 중앙일보로 나오거든요. 중앙일보 기자로. 그러니까 일간 스포츠가 지금 중앙일보 소속인 거죠. 네. 근데 아무튼 김진석 기자의 이 기사를 보면은 너무 몰상식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주목받을 행동을 해놓고 쳐다보면 시선강간이라고 불쾌해하는 태도 옳을까? 이상한 행동을 보여온 FX 출신 설리가 이번에도 도마에 옳은 태도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설리의 옷차림을 지나가는 사람이 볼 경우 시선이 머물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우선 예쁜 설리기에 시선이 한번 가고 보편적이지 않은 차림에 한 번 더 시선이 머문다는 것. 실제로 저런 옷차림으로 성별을 가리지 않고 누군가 걷는다면 시선이 안 가는 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설리가 말한 시선강간은 본인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단어다. 라고 했습니다. 뭔 성별을 가리지 않아. 남자들 이렇게 난 진짜 남자들 진짜 막 벗고 상체 벗고 막 돌아다니는 거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누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예쁘다. 논란을 한 적 있어요? 우리 사회가? 진짜 말이 안 나오네. 그래서 다 저는 문장 하나하나가 다 이상한데. 그러니까 다 이상한데 지금. 주목받을 행동을 해놓고 쳐다보면 불쾌해하는 태도가 옳으냐라고 묻는데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네 태도가 옳으냐라고 진짜. 그렇죠. 주목받을 행동이 뭐죠? 그러니까요. 주목받을 옷을 그렇게 입었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진 올렸다고. 주목받기 위해서 옷을 그렇게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옷을 안 입는 게 주목받으려고 그러니까 계속 하는 말이 설리한테 하는 말이 관종이라는 거잖아요. 관종이다. 그 앞에 또 이게 설리 앞에 붙은 이 수식어도 이상한 행동을 보여온 FX 출신 설리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상한 행동을 뭘 보여왔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아니 옷을 입는 건 자기 자유인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방송이라든지 어디 쇼케이스라든지 아주 대중적인 장소에서 그랬으면은 약간 뭔가 글적글적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SNS에 그냥 자신의 일상을 올리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상을 올려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나 오늘 속옷 안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사진을 올렸는데 거기에 일부 네티즌들과 언론이 달려가가지고 야 너 불 안 했지. 그렇게 자기들이 말을 하고 있으면서 왜 이상한 행동을 보여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설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을 하는데 예쁘기 때문에 시선이 한번 간다. 보지 말라는 네가 예쁘다고 하는 것도 짜증나. 짜증나. 말하지 마. 누가 보라고 예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생겼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무슨 보편적이지 않은 차림에 한 번 더 시선이 간다. 그러면은 보편적이라는 말도 너무 구시대적이고 보편적이지 않은 차림을 하면 그러면 다 쳐다보고 다 막 뚫어지게 보고 그래도 되는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되고 아니 이런 기사를 써놓고 사과문이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사람이
자기가 이런 기사 쓴 거 자기는 알잖아. 우린 몰라도 그렇죠. 자기는 알잖아.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고인이 됐으면 나 같으면 진짜 칼럼이라도 하나 쓰겠다. 타지의 칼럼이라도. 뭔가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게 엄청 뭔가 충격적이고 되게 단언하는 류의 칼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니 이런 게 그러니까 뭐 이게 5월 22일 날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설리 그 시선강간이라는 그거를 이제 SNS 라이브에서 말을 하고 그 뒤에 한 번 더 이제 뭐 노출 이런 걸로 논란이 되고 나니까 이 기자가 그런 뭐 생각을 혼자 했겠죠. 근데 혼자 하는 건 괜찮은데. 아니 혼자 생각하는 거야 뭐 자유인데. 네. 이런 그거를 거를 글로 네 기사로 쓰지 말라는 거죠. 기사로 쓰면 이게 뭔가 우리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독자들이나 대중들이 보기에는 아 저렇게 생각하는 기자들이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성폭력에 대한 정의도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 모르는 것 같고 지금 계속 우리가 뭐 성인지 감수성을 챙겨야 된다. 그리고 어떤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면은 우리 사회에 있는 불평등한 요소, 성별과 관련해서 불평등한 요소를 많이 고려를 해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지금 진짜 작년 미투 운동 때부터 지금 계속 그 얘기를 사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거나 모르거나 아니면 그런 물결이 싫거나 같은데 싫거나 그러면 혼자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좀 뭔가 큰 시류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생각하고 혼자 사귀면 좋겠거든요, 마음을. 그런데 이런 기사를 썼다? 그러니까 기사 자체가 약간 설리가 이상해서 그런 거지. 네네네네. 내가 봐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가 그렇게 해놓고 내가 보는 걸 강간이라고 감히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런 거죠. 그쵸. 네가 그런 행동했어. 내가 봤다.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지 않냐. 네가 그러고 다니니. 근데 왜 나한테 욕하냐. 딱 이렇게 꾸짖고 있는 그런 보도죠. 그러니까 시선 강간의 책임이 너한테 있다. 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하고 있으면서 그 대상이 되는 그 사람에게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책임을 뭔가 방기하고 그러는 태도인지 저는 이 칼럼과 이게 칼럼이면서 기사거든요. 네, 이 이해가 하나도 안 됐어요. 이 말 자체가. 그런데 사실 이 기사에 달린 댓글 같은 걸 보면 동조하는 댓글들도 많거든요. 그렇지. 자기가 그렇게 뭐 노출 논란을 일으켜놓고 왜 우리 대중들에게 시선 강간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런 댓글을 다는 거잖아요. 약간 저는 약간 이 전체적으로 모니터를 하면서 그러니까 설리와 관련해서는 진짜 뭔가 왕따같이 뭔가 이 사람의 인격 이렇게 모독을 당하고 있는데 대중들도 그렇고 또 예를 들면 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기자들이 또 저러네. 기자들이 또 저러네. 아니면 설리가 또 뭔가 그런 논란을 일으켰네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격 모독이나 비인간적인 대우가 일어나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뭔가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설리가 뭔가 외딴 섬처럼 기자들이 또 뭐 기레기짓하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설리가 또 뭔가 논란을 일으켰네 이렇게 넘겨온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뭔가 자성하거나 이걸 탁 짚어서 말을 하는 기사들이 없었어요, 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그 사람 우리가 너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공인이라는 이유로 뭔가 예외적인 상황? 그렇죠. 이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도 되는 뭔가 그런 예외적인 상황으로 설정해두고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기사를 봐왔던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사람이 다른 자기의 지인이나 자기의 주변 타인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리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뭔가 들었어요. 아니면은 뭐 연예인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연예인이라고 해서 다 무슨 뭐 비인격적으로 대우받아야 하고 그래야 돈을 벌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약간 좀 설리는 예외적으로 좀 더 많이 언론이 공격하고 논란거리로 삼고 구설수에 올리고 그랬던 것 같아서 네,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게 끝난 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노브라도요. 사실은 이게 노브라라는 것이 외국에서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영화를 보러 갔는데 소피 마르소가 나온 영화를 보러 갔어요. 소피 마르소가 그 영화에서 안 입었어, 속옷을.
나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소피 마르소는 굉장히 고상한 캐릭터 우리한테는. 그런데 소피 마르소가 그 영화에서 내내 안 입고 이렇게 보여.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영화를 보고 같이 나온 친구들이 남자친구들도 있었는데 이제 모임에서 같이 봤기 때문에 프랑스는 속옷을 안 입나 봐. 막 이러는 거야. 남자애들이. 애들이 그냥 다 그것만 본 거야.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소피 마르소만 본 거야. 그러면서 왜 속옷을 안 입지? 그러니까 너무 실망한 거지. 나의 소피 마르소가 속옷을 안 입다니.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거를 막 공부한다고 왜 안 입을까? 프랑스는 왜 안 입나? 그걸 막 봤어. 근데 정말 거기는 너무 그게 개인의 자유고 안 입는 사람이 훨씬 많아서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몇 년 전이 30년 전입니다. 제가. 근데 아직도 30년 후에 한국에서 안 입는 거 자기 자유여서 안 입겠다는데 그쵸. 이렇게 논란을 빚고 지금 화사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노브라로 지금 곤란을 겪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제발 이런 식의 보도, 그러니까 제가 설리에 대해서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건 제2의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언론이 진짜 딱 이제 그만하자. 이 생각을 가져야지 된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시민들이라도 그걸 하면 진짜 댓글로 너 진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댓글 없어진다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있는 댓글들 보면 다 오히려 시민들이 기자를 혼내요. 이걸 기사라고 썼냐? 이걸 왜 썼냐? 넌 할 일이 그렇게 없냐? 근데도 그걸 올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근데 기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언론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언론사가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걔를 고용한 거야. 그 기자를. 그러니까 이 기자는 이걸 안 쓰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의 일을 하고 있어요. 어뷰징 전문 기자. 그렇죠.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어떻게 되든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거듭하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액션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꿔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매체에 대해서는 좀 더 약간 제대로 지적을 하고 하지 말자라고 시민들한테 호소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가 났지만 태어날게 전화했다. 제보가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네, 미령곰탱님 시사적격이 아니고 시사직격인데요. 이게 사람들이 다 적격이라고 하는 이유는 부적격 방송이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직격이 자꾸 적격이 되는 직격입니다. 부적격한 방송이었는지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부사 직격입니다. 어제 KBS 변명에 화가 나더군요 라고 했어요. 근데 KBS가 어찌됐든 공식 사과문을 올렸어요. 네. 그리고 남자 변호사님도 MC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좀 변명? 사과문도 좀 뭐 그렇게 탐탁치는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어제도 그랬지만은 그게 이제 그 기획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에는 여전하고요. 네. 그런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 노력을 아예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이 기본적인 구성이, 그러니까 극우가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넘어서서 발언이 나올 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명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일단은 그 기륜형 기자나 이쪽 이 변호사 분 다 너무나 온유하게, 온순하게 계속 대응하는 바람에 극우의 목소리, 그리고 특히 그 조선일보 선우정 기자의 목소리, 이런 것들만 굉장히 크게 귓가에 남는 그런 방송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하하하 웃으면님께서도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투어이브 박미정님, 조선투의 에피소드로 잠시 생각난 것이 있어서 공유해요. 10월 24일 삼보일배 행렬 뒤에서 진솔활동가님과 따라가는데 어떤 중년 어르신께서 어느 단체에서 왔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연에서 왔다고 했더니 본인은 조선일보 해직기자라고 길게 일한 건 아니고 4년 일하다 해직됐는데 해직되자마자 복직은 꿈도 못 꾸고 다른 직업 찾아 한국을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행사에 참석해 주니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닌데 민원연 덕분에 칭찬도 받았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누군지 알겠습니다. 외국에 가셨다가 돌아오신 분, 뭐 이게 조선일보 해직 기자가 그 조투 선생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뉴스공장은 황교안 출판기념회를 열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의 객관성 위반으로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진짜라도 겨우 저걸로? 라고 하시면서 그 사진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투어이브 박미연님, 시사직격 세 분 하신 말씀 적극 동의합니다. 섭외도 잘못됐고 3대1 구조가 됐다. 4대0 구조도 됐다. 정말 제작자나 기자분들 국민과의 공감대가 너무 커져버린 것 같아요. 요즘 공부할 곳이 많아서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점도 많은데 아직도 저런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어야 하다니 KBS가 정말 많이 망가진 것 같아 속상합니다. 조선일보 특파원 섭외는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KBS 유유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잘 못한 건 사실이죠. 네. 왜 자꾸 이렇게 실수를, 그러니까 뭘 좀 잘하려고 하다가 잠깐 삐끗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좀 너무 고민이 부족한,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내용을 내놓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YJC님, KBS는 진짜 왜 그러니? 조선하고 같은 배를 타기로 한 거니? 하루하루가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한국을 떠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글이 귀여우시네요. 그러니? 최철우님, 이런 시덥지도 않은 보도를 듣고 있어야 하는 활동가님과 우리 민원연의 정신건강을 위로합니다. 응원할게요. 라고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홍연화님께서는 NHKBS를 조선일보 인간에게 의견을 말하게 하지 검찰에게 검찰 수사 맡기는 거랑 뭐가 다른데? 라고 하시면서 KBS를 좀 지적하셨고요. 하데스 님도 정부에서나 방통에서나 KBS 수신료가 별도 부과가 힘들다면 죽을 때까지 그냥 낼게요. 그러니 KBS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철밥통 마냥 받아드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KBS 분들이 들으시면 너무 가슴이 아프겠다. 근데 여기가 좋아요가 18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이고 참. 진짜 큰일이다. 매일매일 하루 종일 종편 틀어놓고 계신 분이나 지방이나 시골처럼 공영방송만 보는 어르신들은 보고 듣는 게 전부 진실이라 믿을 텐데 답답하다라고 송광호님께서도 써주셨습니다. 네. 현재 탈곡기 100만 대 필요함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요. 모니터링하면서 방통위에 민원연에서 신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신고가 아니고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기각이 너무 많아요. 우리 거 왜 이렇게 기각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요님, KBS 김 PB 인터뷰한 거 사과했어? 아직도 인터뷰에 대해서 조사 다 못했어?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언제 나오죠? 근데 KBS 나오겠죠? 조사 결과는? 저기 리얼 듀프님께서 1970년대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라는 영상. 그 영상이 채널홈에서는 안 보이고 민원연 유튜브 채널 동영상까지 가서 뒤졌는데 다른 채널들 보면 특정 영상을 채널홈에 가면 자동으로 플레이되게 하는 곳이 있다. 잘 보이고 찾기 쉬운 자리로 옮겨주시길 건의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좀 해달라고 당분간은 좀 이걸 많이 볼 수 있게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겠네요. 네. 쑥이쑥이님 굿뉴스라고 해주셨고요. 지금 이 방송 있잖아요. 시사직격 문제를 다른 데서 별로 많이 안 다루셨나 봐요. 그래서 시사직격 관련해서 이렇게 언급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올려주셨습니다. KBS에 대해서 아무튼 굉장히 다들 시민들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 또 어찌됐던 다시 또 사과했으니까요. 어찌됐든 사과하고 다시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뭐 저는 이러다가 추정 60분이 다시 생기는 것도 좋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추정 60분 마지막 날 그랬어요. 조만간 시즌 3로 찾아올 것이다. 추정 60분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지난번에 한번 수정 60분이 한번 그렇게 없어졌다가 이제 뭐 뭘 해도 잘 안 되네 그러면서 다시 또 수정 60분으로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추정력 10분이 돌아와도 또 새로운 고발성 내용으로 다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다가 그리고 저는 자꾸 얘기 드리지만은 이렇게 대담으로 모든 걸 해치우려고 하지 마셔라. 네. 대담이란 것은 한계가 있고 특히 캐릭터에 따라 그 사람이 진실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기륜형 기자 한겨레 기륜형 기자가 몰라서 그렇게 댓글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어리고 목소리도 작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판에서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대담으로 모든 걸 해결하시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담이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말하게 놔두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뭐 편집은 대충 아니 그리고 차라리 되니까. 이 방송이 생방송이었으면요. 하면서 저 사람 무례하다 뭐 이런 거라도 볼 수 있었을 텐데 이게 편집이어가지고 도대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방송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는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 구보타 기자가 C라고 했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대통령한테 C라고 하는 거 우리 정서에 안 맞는데 일본은 그런가 보죠? 라고 물어보고 그쵸. 나는 아베한테도 아베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일본의 문화인가 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했어야지. 진행자가. 그렇게 근데 그런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우린 편집된 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말을 일절 안 하니까 우리 한국에서 하는 KBS에서 하는 방송인데 지금 문재인 씨가 막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님이라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국민 정서랑 너무 안 맞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비판이 간 거죠. 아무튼 아쉬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내일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오늘은 참 슬픈 이야기였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정말 바로 잡자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전화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언론의 오보, 정치인의 막말 받아쓰기, 기계적 중립. 언론 때문에 이런 일로 속상한 일 많으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크고 확실한 행복 보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회원가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신문, 방송, 종편에 유튜브까지 모니터 보고서 최대 보장. 남녀노소의 유익한 회원 행사 최대 보장. 지금 바로 PC나 모바일로 가입하세요. 언론이 바로서는 더 크고 확실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본 후원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행복 보장형입니다. 본 후원은 매달 최소 10,000원의 돈이 들며 후원금은 전액 언론운동에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민원연 전화번호 02-392-018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언론 시민연합.